이제 그 지난번에 8강에서 구름의 그 구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실습은 제가 타이틀을 그냥 5개의 칸 메꾸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그 구름은 이 5개의 칸을 메꾸는 걸로 형식이 딱 정해져 있죠. 이전에 배웠던 뭐 목표나무나 가지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죠.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일 쉬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 굿 뉴스는 이 5개의 칸만 메꾸면은 상당히 많은 그 우리 어떤 얻는 게 있다. 뭐냐? 문제의 구조를 얻는다. 그 말. 그러니까 특히 그 갈등과 대립이 있는 그러한 문제, 그 구조를, 갈등의 구조를 굉장히 명쾌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다이아그램입니다. 근데 실습을 잘 하셨어요. 그 한 20명 넘는 분이 제출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거의 뭐 코멘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개 칸 메꾸는 거, 이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 골조공사라고 그래요. 골조공사. 뭐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세멘트 부어가지고 뼈대를 지어 놓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출발이 안 좋으면은 건물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건물로서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갈등,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의 구조를 조금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자 없이 그걸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해결하는 해결책이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골조공사가 조금 부실하면은 그 뒤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해결책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그램을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거를 잘하려면은 이 골조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게 5개의 칸을 메꾸는 거다. 그러면 이제 5개 칸을 어떻게 메꿀 거냐? 뭐 순서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떤 그 대립이나 갈등은 이 서로 대립되는 갈등이 명확하게 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장 D 프라임을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와 C를 이제 또 채워 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구름을 그려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욕구라 그러는데 영어 needs를 뭐 욕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필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딱 2개를 찾는 거예요. 필요한 거 2개. 근데 뭘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딱 2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딱 2개. 왜냐하면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욕구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이거를 칸을 채워 넣을 때는 그 주장의 명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찾기가 쉽습니다. 명분이라는 게 더 쉽게 말하면 뭐냐?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어디서 많이 씁니까? 회식 자리에서 위하여 그러잖아요. 바로 그 위하여. 그게 바로 명분이죠. 그래서 그 명분을 생각하면은 이 B와 C를
찾기가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BC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를 찾는데 공통 목표를 찾는 이제 한번 적어보는데 이 B와 C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 목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중간의 목표. 근데 서로 의견 대립의 경우는 사실 공통의 목표보다는 이 중간 목표, 명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딜레마의 경우는 공통의 목표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 최종의 공통 목표를 A를 그 다음에 찾는데 이게 B와 C를 포함하는 최소의 범위로 좁혀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용입니다. 이 범위가 넓을수록 그 해결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너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를 풀기가 좋습니까? 조금 작은 문제를 풀기가 더 좋습니까? 더 쉽습니까? 문제는 클수록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큰 문제일수록. 큰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쉽게 나옵니까? 그래서 문제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야 된다. 그게 이 5개의 칸을 메울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은 이 5개의 칸을 메꾸는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요게 뭐 요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순서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5개를 다 보면서 한꺼번에 보면서 여기 채웠다가 이거 생각했다가 또 이것도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드문드문 하나씩 채워가기도 하고 그 순서에는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와 C를 채울 때 최종 목표와 주장을 함께 놓고 그 명분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그 문제에 따라서 또 자기 편한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순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이 실습한 거를 하나씩 제가 리뷰를 좀 해보겠는데 자꾸 말하지만 내가 리뷰한 게 정답이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오늘 굿이라고 적힌 거는 내가 오늘 리뷰를 별로 안 해요. 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른 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다가 몇 코멘트를 적었는데 우리 권용화 선생님 겁니다. 이거. 메타버스 수업을 하는데 테스트한다? 하지 않는다. 좋아요. 무엇을 위하여 테스트하냐? 이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테스트하지 않느냐? 여유로운 시간을 위하여. 말이 되잖아요. 근데 공통의 목표가 뭐냐? 직업적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내가 말했을 때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수업한다. 왜냐? 이 이슈가 메타버스 수업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목표는 즐겁게 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진다. 이제 그렇게 내가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권영환 선생님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굿이라고 안 적혔다고 해서 뭐 잘못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실습 리뷰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실습 자료다.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친정엄마를 방문한다, 안 한다. 좋죠? 좋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살펴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말이 됩니다. 내가 지금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편법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을 때는 그 읽는 방법이 있었죠. 이제 그 문법 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읽어가는 이거.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숙달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되는데
내가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의 목표하고 이 C 이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갈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조금 약해요. 여러분 시간만 투자하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목표에 비해서 이 C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갈등을 해소한다로 내가 바꿔봤어요. 근데 만약에 갈등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을 위하여 친정 엄마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맞다면은 목표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 이런 정도로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이 주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하나는 보살펴 드리는 거고 하나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은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뭐 그런 뜻으로 리뷰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의 갈등인데 이건 또 행복한 생활 그 이야기는 조금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행복한 생활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있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스마트폰 이야기거든요. 스마트폰.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좀 좁혀가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다 좋아요.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없다. 또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다 잘하셨어요. 근데 공통의 목표를 범위를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눈의 통증으로 책 읽기를 그만둔다. 책을 본다. 그 이야기죠. 무엇을 위하여? 쉬고 싶다? 조금은 눈을 보호한다. 무엇을 위하여? 책을 읽기 위해서. 그런다면 공통의 목표는 뭘까? 이건 안 적으셨는데 뭐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 공통의 목표 찾느라고 시간이 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건 뭐. 자, 이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상담 자격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욕구를 상담 자격 취득하고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실적을 쌓는다. 뭐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잘하셨는데 대립이 명확하게 운동한다, 운동하지 않는다. 일단은 D 프라임은 이렇게 대립이 명확하게 흑과 백,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과정을 듣는다, 과정을 듣지 않는다. 무엇을 위하여? 현 걸음이 다달이 나온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문구를 조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굿이란 말이 좀 빠졌네요. 이거 굿입니다. 굿.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하셨어요. 목표만, 공통의 목표만. 참여자가 만족하는 워크숍이다. 워크숍을 만족시키는 것은 이런 그 간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 간식으로 이걸 좁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공통 목표는 좁혀서 적어라.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활동한다. 휴식을 취한다. 뭐 완전히 한다 안 한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휴식을 취한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는 건 아니에요. D 프라임은 행동이에요. 필요하다는 건 상태죠. D 프라임 주장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예요. 이제 가급적 그렇게 적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육체적 편안함을 위하여. 공통의 목표는 삶의 의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제가 좁혔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내가 손 안 대잖아요. 아무것도.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하셨는데 이것도 공통의 목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내가 계속 이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해결책을 구할 때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것보다는 좁혀서 워라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뭐 한참 쓰던 말인데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의지가 약하니 누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의지가 약하니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장은 액션. 근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한다. 혼자 운동한다. 이제 이렇게 액션을 조금 명확하게 적고 무엇을 위하여? 꾸준히 운동하려면 다른 사람과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운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혼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내가 B와 C를 좀 바꿔봤습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말보다는 성공한다. 이게 목표죠. 필요한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성공한다. 잘하셨어요. 여기도 잘하셨습니다. 뭐 손댈 게 없는데 여기다가도 살짝 내가 했어요. 놀러를 가자고 한다. 그 말이 우리 말로는 좀 문법이 아주 사소한 건데 내가 시비를 좀 걸듯이 해놨어요. 놀러 가자고 한다. 왜냐하면은 글을 적는 것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은 좋아요. 자신한테. 그래서 여기는 남편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좋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문제가 굉장히 델리킷한 문제 같이 보였어요. 교회 사역에서 파스타를 준비해야 한다. 식품에 종사하는 권사님이 본인 준비한다고 한다. 가격 대비 양도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피드백이 계속 있어서 스태프들이 준비하고 싶어 한다. 이 나의 갈등의 문제를 아주 잘 적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식품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감당해서 해야 되겠다. 직업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양도 부실하고 맛이 없어서 다른 분들이 안 좋다고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삐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만약에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 다른 분들이 목사님한테 얼마나 야단 맞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지 않고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구름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한번 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D 프라임 파스타를 권사님이 준비한다. 스텝이 준비한다. 맞죠? 아주 좋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권사님이 어떠한 명분으로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권사님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지. 근데 다른 분들이 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권사님의 명분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설령 그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드럽게 식품 전문가가 참여한다.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 식품 전문가다. 종사하니까. 내가 한번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스텝은 무엇을 해야 자기들이 준비하겠다고 하느냐?
예,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아,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면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공통의 목표는 뭐예요? 뭘 잘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잘하자.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준비를 잘하려면은 식품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의 피드백도 반영을 해야 한다. 말이 됩니까? 지금 문제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토의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름을 이런 구조로 그려놓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 오늘 여러분이 배울 가정을 드러내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면은 만약에 이분이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분이 삐지지 않는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좋아서 자세히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하고 지금 이거하고가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요거만 보면은 TV를 실컷 본다? 무엇을 위해서? TV 보는 책도 볼 수 있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TV 실컷 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분은 아니죠. 약하죠. 뭐 이야기 소재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고 그게 대의 명분이 있어야 그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대의 명분을 적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이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예. 제가 손 안 댑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 문구만 내가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문구를 다듬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으니까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갈등이에요. 처음 연락 온 수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온 연락 온 수업이지만 나한테 훨씬 조건이 좋은 수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것에 구조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잘하셨어요. 아들 생일날 외식을 할 거냐 집에서 먹을 거냐. 내가 이것만 조금 바꿨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 공부하시는데 골조공사 잘 해서 또 좋은 건물 짓는 데까지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